여왕의 집 63회는 예측 불가능한 반전과 치밀한 심리전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인의 기억상실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황기찬의 집은 거짓과 속임수가 뒤섞인 아슬아슬한 무대가 되었죠. 황기찬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강제인, 그녀의 기억상실을 이용해 모든 식구들이 제인을 속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을 더욱 교묘하고 잔인하게 뒤흔든 것은 다름 아닌 강세리였습니다. 그녀는 지호를 제인의 아들로 꾸미는 예상 밖의 수를 두었죠. 이는 황기찬과도 미리 상의되지 않은 거짓말이었는데 세리가 제인이 기억을 되찾았을 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려는 악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리의 끝없는 악행에 저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세리는 제인의 기억상실을 의심하며 일부러 은호의 방에 제인을 데려가는 섬뜩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싸늘한 눈빛은 제인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소름 끼치는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승우는 제인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황기찬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악인들로 가득 찬 이 집에서 그의 존재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황기찬에게 안겨 떠난 제인을 지켜본 김도윤은 그리움과 서운함, 그리고 그녀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인의 선택을 이해하는 듯 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느라 힘겨워 보였습니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제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듯 하면서도 마치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매기는 말들을 던졌습니다. 특히 숙자에게 왜 예전과 다르게 반말을 하냐며 상스럽다고 대놓고 명각을 주기도 했고, 세란이 보는 앞에서 황기찬과 입까지 맞추는 과감한 행동을 보여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제인의 이러한 대담한 행동들은 그녀를 감시하려는 황기찬과 세리에게 끊임없이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주며 짜릿함을 선사했습니다. 제인이 자연스럽게 세리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지호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릴 때 다들 당황하며 둘러대는 모습은 코믹하기까지 했습니다. 세리가 한동안 이 집에 머물며 지호를 케어하겠다고 나선 것은 제인을 감시하려는 속셈이 분명해 보였죠. 한편 완경 판정을 받은 미라는 큰 상심에 빠져 오성이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모습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리가 최자영에게 연락해 제인이 살아있다고 알리는 장면은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며 63회의 막을 내렸습니다. 자영의 치매가 앞으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여왕의 집 64회 예고는 황기찬의 집이 그야말로 사건 사고의 성지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승우에 이어 자영까지 황기찬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은 거짓과 진실, 욕망과 복수가 뒤섞인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예고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자영이 흘린 강규철의 수첩에서 황기찬이 중대한 정보를 찾아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제인을 보고 오열하는 자영의 모습은 감동적이지만 자영이 제인을 혼자서 악의 소굴에 둘 수 없다며 황기찬의 집에 눌러사려 한다는 것이죠. 자영의 합류는 단순히 제인을 위한 행동을 넘어 그녀의 치매 증상 속에서 과거의 진실이 불쑥 튀어나오게 할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예측은 예고에서 짧게 스쳐 지나간 자영의 다이어리 속 메모 집 창평동 458-8은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의 공간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강 회장이 황기찬의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나 비자금을 숨겨놓은 장소일 수 있죠. 황기찬은 자영의 수첩에서 이 메모를 발견하고 그것이 강 회장이 숨겨둔 비자금이나 비밀문서라고 착각하며 독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될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제인이나 다른 인물들이 이 비밀 공간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인의 기억상실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만약 그녀의 기억상실이 연극이라면 이 집안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찾기 위한 명분이 될 것이며 그녀는 기억상실 연기 뒤에 숨어 집안의 모든 것을 뒤지며 진실을 파헤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인이 정말로 기억을 잃은 것이라면 그녀의 혼란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황기찬이 제인을 인질로 잡았다고 착각하는 동안 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에게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강세리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자신이 차지했다고 생각했던 황기찬의 곁을 기억 잃은 제인이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질투와 배신감 그리고 광기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세리는 제인의 기억 상실을 의심하며 끊임없이 그녀를 시험하고 제거하려 했겠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거나 황기찬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도윤은 제인이 황기찬의 집에 침투한 동안 밖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녀를 도울 것입니다. 그는 황기찬과 세리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밀히 전달하며 그녀의 복수를 지원할 것입니다. 차영의 치매 증상 속에서 도희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들이 명확해지면서 윤희는 황기찬에게 복수심을 불태우고 제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황기찬의 집은 이제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 진실을 파헤치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최후의 전장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왕의 집은 제인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 진정한 여왕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그려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회가 정말이지 손꼽아 기다려집니다.